네, 중동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차 협상이 잘 되면 깜짝 인사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All of them are When will the next in-person probably meeting take maybe place? over the weekend. When will you send them out? I might go. Yeah.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협상이 타결된다면 자신이 직접 이슬라마바드로 갈 거라는 파격적인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Pakistan has been great. They've been so good. The field marshal has been great. The prime minister has been really great in Pakistan. So I might go. They want me. अगर एग्रीमेंट हो जाए तो ट्रंप खुद इस्लामाबाद आएगा बशर्ते कि प्रेसिडेंट पेज़ेशकियां आए टू साइन द एग्रीमेंट द मदर ऑफ ऑल डील्स 네, 정말 역대급 합의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날아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겠다. 역시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우리가 예. 관료 사회에서 예. 이제 이렇게 윤리적인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원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예. 이것이 이제 공직 사회의 이제 윤리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성품이 다르시잖아요. 저분은 이제 지난번에 피트 헤그스에서 보고 무슨 뭐 전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전쟁하자고 그랬잖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벤스 부통령하고는 이게 나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내하고는 철학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뒤끝이 장렬하면서도 공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보면 협상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이것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직접 저분이 가서 아마 서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뭐 공을 가져가도 되는데 타결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파키스탄으로 가면 뭐 이란 쪽에서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 의전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이란 측의 카운터파트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설마 가실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서 또 협상이 정말 잘 됐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갈 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굳이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미 2인자들이 그 협상 대표거든요. 예. 부통령과 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바로 밑에 분들이 협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가서 할 법.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양국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든 그 두 국가 간의 양자 협상을 보면 그 MOU 같은 거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유관부처 장관이 서명을 하고 뒤에 그 정상들이 서 있는 예.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되면 부통령이 사인을 하고 뒤에 대통령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되든지 협상 아니면 당사자가 벤스니까. 네, 그렇죠. 예. 아니면은 서명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부통령 옆에서 이제 그 박수 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에 따라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긴 예. 하겠습니다만 굳이 부통령이 간 그런 협상 결과를 대통령이 가서 서명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갈 가능성을 완전히 펼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협상이 그만큼 잘 됐다. 즉 과거에 오바마도 못했고 바이든도 못했고 민주당 대통령이 못했던 부분을 자기가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그 협상을 할 거기 예. 때문에 정상이 가서 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벤스를 키워주느냐,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이
만약에 체결이 되면 10번째 평화 협정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 교수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예.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은 이제 이게 전쟁의 과정을 보면은 마무리하는 과정이 휴전이 있고 종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휴전은 통상 군 사령관들끼리 체결을 합니다. 휴전 합의문은요. 우리 이제 6.25 전쟁 그 끝나고 나서 휴전 합의문 정전협정 체결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유엔군 사령관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전협정은 좀 다릅니다. 종전은 전쟁을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협정이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은 국가의 대표자들이 갑니다. 통상. 예. 그래서 옛날에 보수니 헤르체코비나 전쟁을 할 때도 그거 끝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벤스 부통령이 가도 되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직접 가서 그것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 중간 선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인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그러면 봐야죠. 저희가 이제 뉴스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뭐 파키스탄으로 출발 뭐 네. 이러면 협정 체결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은 체결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예. 단지 이게 주말이 될 것이냐 안 될 예.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중동 3개국을 방문하잖아요. 예. 그게 수목 금토거든요. 그렇군요. 내일까지 방문하고 예, 돌아가는데 그러면 주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주초가 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파키스탄 총리도 훌륭하고 아심 무니르도 훌륭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아심 무니르가 이란에 가서 이제 미국 측에 최종안을 전달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잘 된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을 체결할 의지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이제 그 이란에 가서 미국이 그 제공한 최종안을 놓고서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평화협정을 위해서 본인이 갈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까지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 간의 이견이 크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이란 전쟁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예. 이제 협상이 깨지게 되면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군사작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 그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도 역봉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용가능한 그 군사력까지 다 중동으로 배치시키는 걸 보면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협상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예. 이러한 측면을 잘 알고 있는 이란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행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여서 최대한 예. 얻어내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심하게 이제 힘겨루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서로가 가장 그 최적의 상태에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심 무니르가 이란에 가서 아라그치 외무장관, 갈리바프 국회의장 다 만나서 미국안을 전달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트럼프식 그랜드 바겐, 큰 거래에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낸 게 미국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경제적인 이렇게 지원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해주겠다. 예. 대신에 이제 핵무기는 포기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한 2,500억 불, 36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은 배상금으로 400조를 내놔라. 400조? 이게 예. 2,7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 돈 차이가 200억 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란은 이것을 이제 배상금으로 여길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란의 재건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라고 서로가 포장을 달리하면 되는 건데요. 그 2,500억 불에 대해서 아마
이란에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동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자기가 원했던 2,700억 불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핵무기를 이제 오히려 이란이 이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희르가 가서 꽤 성과 있는 회담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간당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SNS에 글 올리고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오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오기를 원한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예.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핵을 빼내고 쉽게 말해서 돈을 주겠다는 건데 돈이 368조 원 규모면 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기금의 형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내겠습니까? 미국이 또 다 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애꿎은 그 중동 그 주변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유관 국가들이 좀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내라고 좀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죠. 예. 어떤 중동 국가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유관국들이고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전쟁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반면에 미국이 기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최소한의 미국의 비용을 예. 줄이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큰데요. 어쨌든 그랜드 바겐에서 이제 그 핵을 갖다가 포기시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란이 혜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배상의 문제, 보상의 예. 문제는 지금 일시금의 형태로 한 2,500억 불 정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은 배상을 받았다. 예. 미국은 재원을 넣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수사를 달리할 거고 더 그랜드 바겐에서 원하는 것은 핵을 갖다가 좀 기농축한 우라늄을 빼내는 것과 앞으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못 갖게 하는 이런 예.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서 이제 그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국제 제재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결 자산을 해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전쟁 피해 배상 이 부분까지 합쳐지니까 일시적으로 2,500억 불 그리고 국제 제재를 이란이 해제받고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 그렇다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려운 수건을 갖다 푸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랜드 바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만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을 20년도 아니고 20년 이상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했고 핵 찌꺼기를 미국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핵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그 60% 농축한 441kg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있는 핵 찌꺼기까지 다 가져오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사실에 부합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반출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이란에서 반출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전혀 그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했고 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 이게 어디에 도대체 근거가 있는 건가?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아를 보니까 결국은 2015년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포괄적 핵 합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JCPOA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1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 25년짜리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네. 15년짜리는 3.67%까지만 농축한다. 농축의 예. 수준을 얘기한 거고요. 예. 20년짜리는 뭐냐면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을 생산을 20년 동안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 거고요. 25년짜리는 뭐냐면은 우라늄 강산과 정년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15년, 20년, 25년이기 때문에 JCPOA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 번 더 이거를 JCPOA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하메네이가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란이 핵 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는 것은 이 사람 율법과 위반된다. 우리는 그걸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15년, 20년, 25년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동안 지금 0% 농축하라는 거잖아요. 농축 못하게 하는 예. 거니까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5년, 20년, 25년짜리를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명시된 문구에 20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으면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내가 훨씬 잘했다. 뭐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 때는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20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3.67%를 15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0%를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이제 또 자랑을 할 수도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답안지를 지금 이란이 정말 허용을 해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렬 시 이 시나리오를 미국 뭐 생각도 안 할 수 없을 텐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만약 결렬되면 전투작전 재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서도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력 사용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역봉쇄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미국이 봤을 때 군사 자산 공군력 중심으로 해서 그 병력을 추가 배치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주말은 아니더라도 한 1, 2주 후에 다 배치가 완료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1, 2주까지 더 시간을 주고 협상을 했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그 미군이 그냥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종전 선언을 하고 빠져나오던가 아니면은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휴전 연장은 없다. 그러니까 휴전 연장을 하게 되면 그건 예. 협상이 지속되는 거니까 예. 결렬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전 협상을 해서 평화 협정을 맺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렇군요.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협상이 아예 결렬이 돼가지고 휴전 연장도 아니고 그냥 양측이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력밖에 없다. 무기의 전면적인 지상전은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하르그섬을 갖다가 폭격을 하든지 호르무즈 해협의 주변에 7개의 전략조주들을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빠져나올 명분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 거기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미군의 희생이 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전을 할 그러한 명분이 생기게 되면 예.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미국이나 이란 측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그런 협상인데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 상부 모습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결렬되면 정말 지옥문 열릴 거다. 뭐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이겠죠? 네, 예. 지금 이제 민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역봉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 해군의 41%가 직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모함도 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시스 항급 포함해가지고 총 한 27척이 있게 되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이란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태평양 지역, 인도양 지역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경제적 분노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란에 그 원유 이렇게 제재 해제해 줬던 거 이게 이제 19일부로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도 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B-21 저것까지 보여줬거든요. 이게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이란을 압박해서 예. 결국은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이 요구하는 안에 동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어서 저걸 보여준 건데 저것은 뭐 최고의 스텔스 기고 최고의 그 전폭기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예. 가지고 있는 전폭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렬 시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미국의 협박인데 그 시나리오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종전 협상을 앞두고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 걸림돌 하나도 좀 제거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בשיחות השלום האלה יש לנו שתי דרישות יסודיות. אחד, פירוק חיזבאללה מנשקו. שתיים, הסכם שלום בר קיימא, שלום מתוך עצמם.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휴전을 준수하겠다며 And they'll be meeting, probably coming to the White House over the next 4 or 5 days.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at that'll work out with Lebanon and Israel.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의 조셉 아운 대통령,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했다며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Does anyone really think that someone can tell President Trump what to do? Come on. 네,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 계속 그야말로 뭐 산통을 깼던 네타냐후 총리. 이번에는 트럼프 말을 들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공격해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급증을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발끈하면서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수 있다라는 압박도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멀리각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많아졌고 예. 그 비난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걸 하고 싶은데 네.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워낙 심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10일간 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 뭐 평화협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상대방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힘에 굴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을 하고 지금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전협상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상을 맺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일시적으로는 사라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걸림돌이 돌아오지 않도록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뭐 당신 말 듣고 전쟁했는데 이게 뭐냐. 예. 엄청 꼬였구나. 지금 힘들어졌다. 뭐 이런 하소연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뭐 의회 내각 표결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휴전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예. 이제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예.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강성인 사람들이 내각에 많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각에 이렇게 투표 절차를 거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뭐 어찌됐든 그 휴전한 거 보면 뭐 레바논 정규군만 이렇게 무기를 가지도록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헤즈볼라 보고 무기를 이제 손을 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정상을 갖다가 이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헤즈볼라는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다시 재공격하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휴전이 지속이 될지 예. 또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종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일단은 열흘 휴전인데 불안한 휴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휴전 소식조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먼저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레바논과 휴전협정을 맺어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제외시키고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이런 그 상황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최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그 결과로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수긍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잘 알 테고 얘기를 잘 안 들으면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휴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좀 제거가 된 그런 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뒤끝이 있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교황과의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The Pope made a statement. He says Iran can have a nuclear weapon. I sa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 have a right to disagree with the Pope. We're very close to making a deal. That'll be a great thing. The Pope has to understand Iran has killed more than 42,000 people over the last few months, protesters without guns, without anything. They were totally unarmed protesters. The Pope has t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real world. It's a nasty world. But as far as the Pope and saying what he wants, he can do that. Now, I know the Pope's brother. He is a big MAGA person. He's actually a great guy. And I'm sure the Pope is a great guy. I haven't met. 네, 기자들의 질의에 이제 답변을 한 건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게 교황의 형이 마가라고 그러네요. 네, 마가입니다. 아주 예. 열렬한 마가 지지자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그 즉위식 할 때도 그때 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기 이제 형에 대한 그 취재도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마가 연대 어찌해서 이제 교황님은 이러시는가 이런 비판이잖아요. 교황님의 형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왜 그 나를 말이죠. 미워하냐 뭐 이런 원망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이게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은 enough is enough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 뭐 그 정도 됐다. 이제 그만해라.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요. 전 예.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사랑과 평화고 그 평화 속에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얘기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곡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당신처럼 그대로 놔두면 이란이 계속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될 거고 그 사이에 그렇게 4만 2천 명이나 죽이지 않았느냐. 예. 이 숫자도 뭐 인권단체에서 얘기는 3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더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교황님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손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황이 이제 설정 그때 아름답게 마무리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건데 민간인을 그렇게 많이 숨지게 한 이란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안 하고 그것을 막은 나의 치적은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교황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교황께서 메시지를 이제 전쟁 그만두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제 힘을 과시하는 전쟁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발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정당화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야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행정부 그리고 군을 갖다가 또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수그러지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물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품에 안기는 이러한 영상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그 화해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품에 앉는 이미지를 올리면서 좀 수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란에서 또 이런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AI 합성 이미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롱했는데 뭐 뺨 맞는 트럼프 이 이미지를 이란 대사관에서 올렸다 그래요, 홈페이지에. 아유, 저것도 또 좀 과한 거죠. 예. 과한 건데 사실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저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납니다. 예.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이 계속해서 저렇게 가면은 하나도 이제 이익이 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올린 것도 잘못이지만 저걸 가지고 또 이란 대사관에서는 뭐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예. 저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데 저 조롱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거든요. 트럼프에 대한 조롱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조롱.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종교 문제로 해서 예. 싸울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뺨 맞는 트럼프 뭐 이런 걸 대사관에서 올린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논란의 시작점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미국에 개선문이 생긴다 그래서 네네. 이거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거든요. 개선문이 미국 250년을 기념해서 생긴다고는 하는데 좀 트럼프 스타일로 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고 화려하고 금박도 들어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50년 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미국은 올해 전체가 어떤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축제의 그 장이에요. 예. 그래서 연중 행사가 이제 그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죠. UFC 이제 행사까지 있다 트럼프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선문을 크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짓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념을 하는 거고 이제 예. 그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250년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그 기념을 하는데요. 문제는 방식이 너무 트럼프스럽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지 저 자체가 미국 내에서 논란은 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 간 게 좀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개선문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거보다 크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파리에 예. 한두 번 갔겠습니까? 예. 개수문 한두 번 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250주년이니까 그 개수문 크기를 250피트를 해요. 그런데 파리에 있는 개수문은 50m예요, 높이가. 예. 그런데 250피트를 따지면은 이게 75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파리 개수문보다는 한 1.5배 정도가 더 높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는데 저기다가 뭐 건물 칠하니 안 칠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이제 저기는 개인하고 기업들에서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원래는 한 1억 불 정도 이렇게 계산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지금 뭐 250피트로 이렇게 하면 예. 저게 이제 작게는 2억 5천만 불, 크게는 8억 불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판의 소리가 있고 예. 저것이 과연 그 정도 높이에서 들어섰을 때 전체적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하고 맞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도 아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게 하루 이틀 만에 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거 이제 지어지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150년, 200년, 200주년에 기념물들을 하나씩 짓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가 50년, 100년 이렇게 이제 무슨 게 있을 때마다 우리도 뭔가 기념물을 하나씩 남겨서 후손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 물론 트럼프 방식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뭐 저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자가 개선문이 누구를 위한 기념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지금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제 지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